이제 투표 막바지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씨 자성군 댓글 조작 여기에 얘들 뭐 허위로 해가지고는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찌라시를 뿌리거나 그러면은 엄중히 처단하겠다 그러는 거야. 야, 나 이러면 이럴수록 나 얘들이 우리는 사회주의가 맞아요라는 것을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 봐봐요. 아들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그걸 덮으려고 하기 전에 모르는 국민들보다도 아는 국민들이 더 많잖아. 그러면은 엎드려 사죄를 하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국민들을 입을 통제를 시킨다는 거야. 문제가 있지 않아요? 완전 사회주의지. 그래놓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그래도 뭐라 그랬어? 온갖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여사하고 최순실 여사라고 그러면 그러겠다. 최순실 씨하고 이미지 합성해가지고는 누드 사진에다가 얼굴 합성해가지고는 표현의 자유 막 그랬었잖아요. 그건 모욕 아니야. 그거는 국제 망신이야, 국제 망신. 걔들이 그런 식으로 국제적 망신을 보였음에 불구하고는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리고는 그때 또 블랙리스트 그러면서 뭐 언론을 탄압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또 그것도 막 까발리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진보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국민들이 이때까지 뭔가 억압되었는 그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조금 완화되는 듯한 느낌을 그애들은 많이 자아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재명 씨의 자손군 어쩌고 그러면서 자식에 대해 가지고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엄중한 처벌을 한다라는 거는 어, 진짜 우리는 사회주의가 맞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런 댓글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런 그걸 그냥 태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이 자유민주주의가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솔직히 우리 아껴놓고 이야기해봐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씨 그 아들 사건 웬만한 사람 다 알잖아. 그냥 뭐 남의 자식 이야기니까 뭐 까발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는 이야기 안 하는 거지. 그리고는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관해가지고 참 박근혜란다 저기 누구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가지고는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의원이 나와가지고는 윤석열 계엄한 거 그거 거짓말로 이야기했었잖아. 그 누구지 서이태인가 모르겠다 여자 좀 뚱뚱한 여자 더불어민주당에 야 나는 어떻게 의원이 저렇게 입에 침 한 번 안 바르고 거짓말 시킬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한 게 정권을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어요. 아니잖아. 국회 내에 있는 중국주의 세력자들 어떤 세력? 북한에 돈 주는 북한에 돈 주자, 북한에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력들을 척결하자라는 거고, 그리고는 그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사회주의로 전복시키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사회주의가 뭐가 좋아요? 벌써부터 저렇게 입틀만 들어오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여주는 그런 색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최소한 도덕성과 인성, 품성 이런 것들 충분히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김문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씨하고의 비교했을 때 김문수 이분이 훨씬 낫다라는 거지. 인품, 그런 성품, 그 다음에 정의로운 거 이런 걸 봤을 때 훨씬 어, 낫다. 우러러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내가 생각했을 때는 기호 2번이 맞다라는 거죠. 기호 2번. 기호 1번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음, 일말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90%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한다. 그랬지만은 그래도 막판 가가지고는 이렇게 전복될 수가 있잖아. 감정이라는 게. 그런데 저 대처하는 방법을 딱 보고는 고개가 절려 흔들리시더라고. 저 대처 방법에서 이재명 씨가 그래 자식을 좀 잘 못 키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죄를 하고 그랬으면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볼 수도 있었는데 저렇게 강압적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국민들 입틀막 시키는 거잖아. 그건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확실하게 사회주의가 맞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100%뭐 200% 김문수 2번. 나는 내가 한번 이 사람이다 그러면은 웬만해가지고는 내가 전복을 잘 안 시키거든. 처음에 나는 이재명 씨를 많이 생각을 했었어. 그래가지고는 계속 지켜봤지. 그런데 마지막 대처 방법이 아니야. 자식에 관해 가지고는 저런 거를 누군가가 소문을 낸다 이러면은 어, 찌라시가 아닌 다음에는 그러니까 언팩트가 아닌 다음에는 그냥 어, 별 언팩트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문제가 되면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저걸 선거에 역이용을 한다라는 것도 조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김문수로 완전 돌아섰다라는 거죠. 김문수 저분 같은 경우에 보면 볼수록 사람이 정의로운 것 같아. 다른 걸 벗어나가지고는 사람이 도덕성도 좋고 정의롭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고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음, 특히 난 또 뭐가 싫었냐면은 음, 좌파 댓글러들 그런 조작, 모함, 음해, 그 다음에는 이유 없는 신고. 내 영상을 엄청 애들이 신고를 많이 해. 그러니까 안 뜨지.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트래픽을 조작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는 내가 수익 창출을 못하게끔 만든다든가. 아무튼 다방면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엄청 그게 심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내가 구독자가 많지도 않았지만 시청자도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면서 구독자가 많이 늘었지만은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하고는 겹상을 하기가 힘들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유튜브를 그냥 영상으로 올라가 있는 거. 그러니까 라이브 끝나고 난 다음에 동영상을 돌려서 그 영상을 보는 거는 몰라도, 그러니까 라이브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닌 사람하고 와가지고 안틱을 적고는 뭐 그런 거는 너무 아니지. 그런데 그런 걸 더불어민주당에서 너무너무 많이 내한테 보냈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더 거부감이 많이 생겼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나의 존재감을 조금 이렇게 급부상시켜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넘어갔는데 근데 이번에 이재명 씨가 자중군 댓글 조작에 뿌리까지 뽑겠다라는 저걸 보고는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자유민주주의적인 이념보다도 사회주의 이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 그리고는 사람들이 내로남불 그랬던 게 저기서 또 나오는 거야.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했는 거랑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한 거 한번 봐봐요. 완전 반대대 행위로 하잖아. 저는 완전 내로남불이지. 본인들은 뭔가 굉장히 어, 보수에서 진보적인 그러니까 단어 정치적인 의미 빼고 그냥 보수란 단어와 진보란 단어에서만 보아 봤을 때에 쟤들 좀 진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네. 그러면 그런 느낌이 들게끔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어쩌고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본인들한테 불리하니까 입틀막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벌금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고발을 하겠다. 저렇게 나오잖아.
근데 사회주의지. 그렇잖아. 문제가 된다니까. 그래놓고서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만드냐. 이렇게 이 후보가 이야기를 한 거야. 음. 그러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선거 결과를 망치려 하나라며 이런 범죄 행위로 나라가 입는 피해가 얼마나 큰가. 제가 포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 중이다. 설령 5억씩 주더라도 제보를 받아서 막을 수 있다면 비싼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찌라시는 난 내가 봤을 때 누가 제일 많이 뿌리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찌라시를 많이 뿌린다는 거지. 윤석열 계엄했을 때도 찌라시가 진짜 많아서 의원 입으로도 거짓말을 시키더구만. 나 깜짝 놀랐다니까. 그러니까 여야당이 부정투표, 나는 그 부정투표에 대해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나는 그냥 내가 1인 투표를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어떤 여자가 어, 신랑의 명의를 가지고 2번 투표를 했다라는 거야.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 신랑의 명의를 가지고 본인이 2번 투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그 다음번에 또 사전 투표 해가지고 했을 때에 그 투표 용지를 들고 식당까지 갔다라는 그 상황이 주어졌다라는 거는, 예, 부정 투표 그러기 전에 그건 투표가 아닌 거야. 초등학교 투표도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음, 초등학교 선거도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한덕수 의원 나왔을 때 초등학교 투표도 그렇게 하진 않는다 어쩌고 그러면서 부결 어쩌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초등학교 투표도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가 미개하다 보니까 선거하고 이런 것도 다 미개한 거야. 경험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정선거 그런 거는 2차적인 거고 1차적인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이념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전복시키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성 법문에 보면은 조건이 나와 있잖아.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반체제되는 세력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전복시키려고 한다. 어떤 식으로? 그러면서 1, 2, 3, 4, 5 쭉 나와 있잖아. 뭐 찌라시 뿌리고 그다음에 허위, 조작, 그러면서 부정선거 등등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 세력들이 그렇게 만든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설마 하면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래도 반신반의하면서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을 타파했는 거 없앴죠. 그리고 전북주의 척결 이걸 바꾼 거야. 그런데 지금 이재명 씨가 자성군 댓글 저거 이야기하는 거 보고는 나는 확실하게 느꼈다라는 거지. 저들은 하는 행위가 사회주의 같다는 거지. 본인들한테 유리한 거는 찌라시가 뿌려져도 괜찮지만 본인들한테 불리한 거는 찌라시가 뿌려지면은 엄단에 처하겠다라는 건 그건 북한 김정은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북한 김정은도 그렇잖아. 김정은을 찬양하는 그런 걸 좀 오버해가지고 찌라시를 뿌려봐봐. 그럼 괜찮다 그러지만은 김정은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그것을 적나라하게 팩트를 해가지고는 하면은 뭐라 그러겠어. 어, 엄벌에 처한다. 뭐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거 똑같은 거야. 똑같이 행동하잖아. 그래가지고는 나는 이번에 보고는 그리고 재외동포 투표 있잖아요. 난 내가 이명박 그러니까 노무현 그다음에 이명박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을 걸쳐가지고 외국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명박 때는 재외동포 투표가 없었는데 박근혜 때 재외동포 투표가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투표하러 가진 않았어. 그런데 외국에 있으면은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투표를 했을 때 투표 용지가 그 나라 인원수만큼 많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나머지 투표 용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가 자기네 편에 유리한 그러니까 어떠한 지지하고자 하는 당이 있는 사람이 개표를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 좀 약간 트릭을 부리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대외동포 투표는 그 당시 때 그게 백악관이래. 저기 어디야, 대사관 가서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 당시 때 내가 사는 데하고 대사관하고 약간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안 갔었는 거야. 그래,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는 귀국해가지고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이야기하고 했을 때 그때는 그냥 캐션 마크로 느낌표와 캐션 마크로 그냥 지켜봤지.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그랬을 때 와, 조금 획기적인데?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비교를 해보니까 아니었다. 아, 얘들이 내로남불 그랬던 게 왜 내로남불이다라는 것을 알겠다라는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는 중도 좌파에서 음, 그래도 반신반의했지만은 이번에 이재명 씨의 자손군 저거 입틀막 시키는 거 보고는 와, 쟤도 완전 사회주의인데 싶더라니까. 난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다 왔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안다니까. 어, 에디스 닉네임 이후로 여자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지. 나오려고 하면요. 괜찮은 분이 있으면 나올 수 있죠. 기둥 뽑자. 보통 식사 몇 시간 하세요? 길게 하면은 뭐 한 40분, 짧게 하면은 30분. 그렇죠. 빨리 밥을 못 먹어요. 예전에 신랑하고 밥 먹을 때도 신랑은 좀 빨리 먹는 편이고 나는 좀 천천히 먹는, 이야기하면서 먹는 편이고, 그리고 신랑은 그냥 듣는 편이고 그랬죠. 식사는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먹는 게 좋지 않아요? 아침이야 뭐 출근하고 그러니까 빨리 먹기도 하고 혼자 먹기도 하지만은 저녁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는 천천히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좋지. 반찬 안 보여요? 김치찌개, 그리고는 찌개의 짠맛을 완화시켜주는 파프리카. 내가 유튜브 하면서 거의 뭐 혼자 라이브 진행하면서 이게 컨셉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컨셉이다 보니까 애하고 밥 먹을 때 아니면은 뭐 식구들하고 밥 먹을 때 한 번씩 라이브는 아니어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는 쇼츠를 한 번씩 남기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기둥 뽑자, 처음 보는 닉네임인 것 같아가지고는 내가 답변을 했어요. 원래 멤버십 그래가지고는 주중에 하는 먹방 뉴스가 있거든요. 아침에 7시, 저녁에 6시. 한 번씩 공지 없이 결방하기도 해요. 내가 몸이 피곤하면은. 그런데 그렇게 정규 방송일 때는 음, 멤버십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채팅창에 글을 적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그냥 번개니까 주말하고 공휴일은 번개로 진행하거든요.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분 이렇게 김문수 2번 적극 지지하는 차원에서 내가 계속 라이브를 돌리는 거죠. 안 그러면 안 했을 건데. 김문수를 찍어야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어, 언뜻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야지만 나라가 살 것 같죠. 절대 아니야. 규제를 강하게 하면요, 경제가 살 수가 없어요. 규제를 완화시키면은 경제가 살지만 김문수 이 부분 공약에는 다 규제 완화야. 규제가 강하면은 번창할 수가 없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이분의 공약에는 모든 게 다 규제 완화. 그리고 AI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똑같이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공약을 AI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공약을 냈지만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규제를 할 거라고 나름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완화로 들어갔거든. 그러면은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건 어디 어, 국민의힘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문민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컴퓨터 쪽으로 어느 정도 어,
발전할 시점에 그때가 한 95년도 6년도 이때 됐을 거예요. 얘들이 규제가 좀 강했던 거야. 그래가지고는 크게 발전이 없었죠. 예. 내가 IT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전공은 첼로를 했지만은 내가 뭐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하버드 나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했던 컴퓨터 그래픽과 그걸 내가 학원에서 1년 코스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는 회사도 다니고 그렇게 했을 때의 과거 상황을 알잖아. 저 뭐야 벤처 버블리지 김대중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지켜봐왔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발전한 게 없는 거야 우리나라가. 어, 크게 발전한 게 없다고. 그리고 규제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규제를 좀 완화를 했었으면은 더 큰 발전을 했었을 건데 아쉽다라는 거야. 자, 어, 흔히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과거 금강산 관광 개발 그걸로 인해 가지고는 민주당 표를 좀 많이 잃었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약간 좀 지체 장애자가 아니라 지적 장애, 그 다음번에는 성소수자, 극빈층, 극빈층까지는 모르겠어. 뭐 아무튼 그런 소외계층 그런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는 댓글을 많이 뿌리고 그러는 것 같아. 돈을 줘가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계속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사회의 불만이 뭔가요? 적은 거야. 다종이 저 사람은. 조금 계속 보면은 글 적는 게 저거야. 사회의 불만이 뭔가요? 없어. 자기가 적는 카페에 가지고 페이스트하는 문구인 것 같아. 뭔가 대화도 안 돼. 뭐 하면은 크크크크 이렇게 나와버려. 그러니까 저런 애들을 이용을 하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에서 댓글을. 문제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휙 뒤집어지지. 그러니까 어,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인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좌파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된다 그러는 거야. 문해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다 그런 이유인가. 다른 게 없어. 김영석 관상은 과학이다. 관상은 과학인 것 같아. 내가 봐서. 영석이 관상도 과학이야. 끝내줘. 여기서 그대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지? 다 비친다니까. 글을 적는 걸 보면은 그대 얼굴이 보여. 그대는 당연히 나 보이겠지. 나는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하는 거고, 그대는 글을 적는 거잖아. 글을 적는 거기 때문에 얼굴을 보여주는 거랑 글을 적는 거랑 틀리지. 글을 적는 거 보면은 대충 지적 수준도 나와. 내가 IQ가 120인데 120보다 높다 이러면은 관상은 과학이다. 정신 차리세요. 크크 저렇게 안 적어. 음. 그래, 와이 규제가 왜 생기고 그 규제를 통해 무엇을 추구하는지 봐야지. 그 본질을 알아야지 안타깝습니다. 글 잘 적었어. 근데 규제하고 그 다음번에는 질서하고는 틀려. 음, 규제라는 거는 억압을 시키는 거고 강압적인 거예요. 스스로가 질서를 지키고 그게 룰을 만들어 나가지고는 규칙을 지켜 나가줘야 되는 거지. 규제를 한다라는 거는 억압을 한다라는 거예요. 질서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질서 있게 국민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규제를 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규제를 해가지고 그 규제에 못 미치면은 뭐 세금으로 뜯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거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야.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규제가 심하면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Y가 이야기를 잘 적었지만 내가 Y가 적었는 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면은 본인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저렇게 내가 뭘 억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억지했는 이야기를 적어봐 그러면 되지. 억지로 내가 이야기하는 그게 뭔데? 뭐가 억지인데?
할매 많이 아니까 얄루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다? 입틀막이 되는 거야. 내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다 와가지고 모든 이들한테 관용을 베푸진 않아. 그래서 얄루는 입틀막을 시켰다. 사전투표 취지를 알지. 다 알지만 그거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이 됐잖아. 이번에도 어떤 사람 투표 2번 했다 그러지. 그리고는 투표 용지되고 나왔다 그랬지.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잖아요. 사전 투표에서 보여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번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과거에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우리나라 또 그 뭐야 무슨 화폐 지역 화폐 그것도 문제가 많은 거야. 그거는 불법을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인천에서는 그거 해가지고는 지역 적자도 났고 그 다음번에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았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지역 화폐는 없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 화폐 그러면서 몇 천억을 들고 왔죠. 문제가 크다라는 거지. 그게 뭐 눈먼 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쓰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건 국민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누구한테 얼마만큼 전했고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쓰이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 지역 화폐는 돈 가치도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어떻게? 우리 애가 다른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 화폐를 써야 된대. 잔돈도 그 지역 화폐로 줬어. 그런데 돌아올 때 되어가지고 이 그 지역 화폐는 그쪽밖에 못 쓰니까 자기네들이 돈 바꾸는 그 범위 내에서 뭐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돈 주고 바꿨는데 그 지역 화폐는 거기서밖에 못 쓰니까 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뭐 또 가고 싶니까? 또 가고 싶은 마음은 없대. 그 잔돈 그것 때문에 거기 또 간다?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면 그 지역은 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경제가. 그러니까 지역 화폐는 없애야 된다니까요. 눈먼 돈이야. 뭐 무슨 상품권이든 봐봐요. 백화점 상품권이야. 그거는 전국의 어느 백화점을 가도 다 돼.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백화점이야. 그다음에 신세계 백화점이야. 그렇게 했을 때 상품권을 받았어. 유효기간도 없고 어느 백화점을 다 가도 돼 전국에. 그런데 어 뭐 지역 화폐는 그 지역에서만 사용이 돼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돈 탈루하고 하는 그런 거게 그런 데서 다 나오는 거야. 왜 그런 거를 까발려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과거에 전두환 시절에 항거했던 세력들 있잖아. 김영삼하고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김영삼하고 김대중, 김종필 그 세력들이라고. 그 세력들이 지금 여야당으로 나눠져 가지고 저러는데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김영삼파가 좀 낫다라는 거지. 그 김영삼파가 누구다? 국민의힘인 거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북한의 굴종식으로 들어가지 말자라는 거지. 북한이 봐봐. 걔들이 왜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그래?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대한민국을 또 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걔들은 군사력을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과거 김일성이 그랬잖아, 죽기 전에. 같은 민족한테 총뿌리를 겨누기 위해서 모든 경제를 군사력에 쏟아붓는 게 좀 어불성설인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난이 생겼다. 쌀 좀 두고 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러고 있다 한 달 만에 죽은 거 아니야. 그리고 김정일이 정권 잡았지. 그리고 김정일이 뭐라고 해서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저저저 엄포를 놓은 거야. 거기에 겁나가지고 김대중이 달러 들고는 어디 북한으로 넘어간 거지. 그 당시 때 우리는 IMF였는데 김영삼 끝물에 IMF였다가 김대중이 걸쳐가지고 2004년도까지였는데 우리는 집에 있는 금이랑 금은 다 딸딸 긁어 모아가지고는 북한에 뭐야 동사무소에 갖다 줬는데 김대중은 달러 들고 어디 북한으로 간 거야. 그러면서 그게 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게 무슨 노벨 평화상이냐 돈 주고 사는 상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평화상이었다면은 걔들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돈 달러 달라고 손 내밀면서 엄포했겠어요? 안 했다고. 벌써 통일이 됐겠지. 근데 지금까지 이래 왔다라는 건 걔들이 우리랑 통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걔들이 우리랑 통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까? 없다고. 예.
그런데 계속해서 달러를 준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김대중 때도 줬고, 그다음 노무현 때 제일 많이 줬죠. 김정은 용돈까지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다음에 또 이명박, 박근혜 때는 뭐 그 세력들, 종북주의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돈 주고 평화를 유지를 한 거야. 대통령 의무에 보면은 평화라는 게 있어요. 돈 줘가면서 평화를 그냥 유지했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는 문재인 때는 뭐 대화로 평화통일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굴종의 저자세로 들어갔지. 그러면서 USB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북한에 넘겼죠. 김정은한테. 그러면서 뭐 저자세로 들어갔다라는 건데 그래 통일이 일어났어? 아니지. 북한이 통일을 하고 싶다면은 그 애들이 마지막에 러시아랑 손잡았겠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은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누굴 뽑아야 돼? 김문수 2번을 뽑아야 된다는 거야. 오죽했으면 이 사람이 레닌 마르크스주의에 푹 빠져 있다가는 아 이게 아니구나. 자본주의가 맞구나. 그러면서 국민의힘으로 돌아섰겠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보면은 우리는 단방에 알 수가 있는 거야.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뭐 스웨덴이나 북유럽이나 이런데 뭐 사회주의라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룰이 강해서 그렇지 찾아봐봐 전부 다 민주주의라 그래. 자유민주주의라 그러지. 근데 북한 같은 경우 진짜 사회주의야. 모든 게 정부가 통제를 하잖아. 기업도 정부 거잖아. 근데 지금 얘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씩 하나씩 기업을 꿀꺽꿀꺽 삼키고 있잖아. 문제가 크다니까요. 나도 예전에는 정부가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 그 나라를 뭐로 생각했냐면 정부로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국민의 힘은 더 약해. 우리 국민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은 더 약해지는 거지. 무력화를 시키니까 저기 뭐야 정부에서 기업을 좌지우지한다 그러면은 국민들도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자본주의를 고수해야 되는 거지. 사회주의의 공산주의 아니라니까. 지금 뭐야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어디 가서 대출 한번 못 받고 있죠. 고리 대금인가 뭐 그거 해가 대출 받는다 그러는데 이 사람을 신용을 해가지고 레벨을 정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건 좀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게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힘든 사람을 조금 약간 아이러니한 거야. 약간 힘들다 그런 사람한테 대출 이자를 좀 완화를 시켜주고 뭐 그게 어떨 때 보면은 음 모르겠어. 경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자본주의가 맞지만은 어떨 때는 자본주의가 냉혹하거든. 냉혹한 거야.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음, 냉혹하다기보다는 굴욕적인 거지. 대학 그거는 뭐 외국인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골드리치. 지역마다 어느 나라하고 같이 이렇게 MOU 맺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MOU 맺은 나라에 있는 학생들이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자꾸 중국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뭐 이런 쪽 동남아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거부감 가지면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발전 못해. 옛날 뭐 조선 시대처럼 전통 그다음번에는 단일 민족가 아니라니까. 영국도 우리가 뭐 서구 사회 어쩌고 저쩌고 그랬지만 거기도 가면요 다민족이야. 얼마나 많은데. 미국 한 봐요. 다민족이잖아, 거기.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민족이잖아, 따지고 보면. 그다음 싱가포르도 다민족이에요. 그래야지 잘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글 적는 사람들 보면은 극좌, 극우, 대학 안 돼. 예. 극좌하고 극우는 마인드가 비슷해요. 그런데 그냥 좌파하고 우파하고는 대화를 하면은 어떠나 안건에 대해 가지고 각자의 생각들을 논하는 거기 때문에 대화는 돼요. 근데 극좌하고 극우는 진짜 대화 안 돼요.
자, 그 다음번에 채팅창에 잠깐 한번 보고 채팅창을 좀 정리를 좀 할게요. 별별 없는 그런 채팅창의 글들은 어, 그냥 지능이 좀 낮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삭제를 합니다. 비판만 한다고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man9 뭐 비판한다고 대한민국 잘 살 수는 없지. 그럼 누가 비판을 해요? 비판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음? 근데 또 비판을 한다라는 건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그 문제점을 비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정이 되면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그거야. 시험 쳤는데 틀린 문제가 있어. 틀린 문제를 그냥 거기서 틀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리뷰를 해가지고 내 걸로 소화를 해버리면은 다음번에 틀리지 않는 상황이 생기고 더 좋은 점수를 얻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근데 비판해가지고는 비판하는 그 문제를 개선을 하면은 괜찮지.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 개선을 해, 안 해. 안 하니까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는 거지. 지능, 그러면 지능 낮은 저는 석사입니다. 그래서 러블리 쭈블리, 알겠습니다. 저는 지능이 120밖에 안 되어가지고는 학사예요. 저기 최은승인가 저 사람이 좀 이상한 말을 적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빗대어서 이야기한 거야. 할매 병원 가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글 적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슨 과예요? 학사, 뭐 석사 그러면은. 응? 그 석사도 예전에는 학사만 가도 됐어. 근데 석사까지 가게끔 그렇게 손동질을 하잖아. 그것도 문제라니까. 학사, 그다음에 석사까지 가고 박사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교수하려고 하는 거야. 그 부분에서 학문을 좀 더 닦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뭐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닌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회사 생활에서 뭐 석사 나오고 박사 나오고 그러면은 더 쳐줘? 페이는 조금 높겠지. 좀 높더라고 보니까 학사 나온 사람하고. 근데 어느 시점 가가지고 또 똑같다라는 거지. 왜 회사에서 요하는 실적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마지막 가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음, 자, 이 사람의 여진이라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서로한테 존중이 없으면은 어, 들어오지 말아요, 여진이. 저번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음. 나 학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학사 퍽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팩트는 안 믿고 언팩트만 믿는 거야.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지. 음, J 대구 그럽니다. 대구. 어떤 사람은 대구는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면은 광주는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참 다들 보면은 내로남불 형의 말밖에 안 한다니까. 음? 그러니까 이 시점에 와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은 뭔가 콩고물이 있겠지. 안 그러고는 나는 왜 더불어민주당을 찍는다는 거지. 사회주의가 좋아서? 왜 사회주의가 좋아? 지금 이재명 시절을 하는 거 보고는 나는 학을 뗐는데 그래도 뭐 마지막에 1말에 1, 2%의 반전 이러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하는 거 딱 보면 완전 사회주의야. 25만 원? 대통령 돼봐봐. 25만 원 못 준다 그러지. 25만 원을 어떻게 줄 수가 있어. 대한민국 전국한테. 김문수 저분이 내는 경제 공약이 진짜 좋아. 내가 봐서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고 김문수 저분이 내는 공약에서는 있는 사람도 중상층한테도 똑같이 다 해주자 이거 아니야. 그게 맞는 거지. 나 항상 얘기했잖아. 신랑이 상위 5%의 연봉을 받고는 은퇴를 했다고 대기업에서. 그렇지만은 나오니까 그 애들이 말하는 복지가 뭐가 있냐라는 거지. 세금은 36%, 7%의 구간까지 냈지만은 나와서 보니까 혜택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적게 내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평등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상위층의 세금을 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하고 나와가지고는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의료보험비 내는 것도 연봉 1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한 50 몇만 원씩 내. 그렇게 냈으면은 뭔가 은퇴를 하고 나가서 병원에 갔을 때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아닌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그럼 뭐 어떤 게 평등인 거야?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불평등으로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다 어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띠한 롤모델 어떤 어 그러니까 약간 지식 상식이 미흡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남자 한 명 딱 내세워가지고는 어떻게 저쩌고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게끔 해가지고 나라를 혼란케 하는 그런 그것도 걔들 전략 아닐까 싶은 생각도 많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전술이 무섭지. 그러니까 걔들은 항상 희생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6월 항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항상 희생양이 나왔던 거야. 이유 없이 항쟁을 하진 않잖아요. 뭔가 희생양이 하나 주어지고 그다음에 항쟁을 하잖아. 맛있다.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뭐 석사라 그랬으니까 나이가 어리겠네. 과거에 과거의 역사를 모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든가 그렇지 않을까? 과거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러블리 쭈블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65년 뱀띠. 그러면 65년 뱀띠면은 시위를 제일 많이 했는 사람들이네. 65년생이면 그렇다라는 거죠. 나는 65년생까지는 아니야. 내 때가 시위 끝물이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봐서는 학사도 아닌 것 같아. 참 석사도 아닌 것 같아. 자, 기호 2번 찍어요. 여러분. 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자본주의가 좋아. 이러면 무조건 기호 2번이야.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좀 도덕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의롭고 도덕성이 있어야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이 있어야지 되지. 안 그러고는 저기 김태 닉네임이다. 지금은 이재명 이랬는데 내가 봐서는 이재명 씨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고 있으면 대한민국 몇 년 안 있어가지고는 아작나 경제가. 왜? 뻥튀기 아니야. 실속 없는 뻥튀기. 응? 포장만 그럴싸한 속은 빈강정이지. 아닐까? 내가 봐선 그런 것 같은데. 가끔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 싶지만은 나라 경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문수 아니 나도 김문수 저분이 외모가 좀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예. 오히려 홍준표 그분보다 나. 예. 홍준표 그분 같은 경우는 직구를 이렇게 탁탁 이렇게 뼈 있는 말을 잘해서 괜찮아 보이는 거고 김문수 저분은 뼈 있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야. 예. 음, 괜찮아. 예, 내가 봐서는 외국 사람들도 김문수 저분 괜찮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외국 사람들 마인드를 알아. 그래가지고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할 거라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봤을 때 뭐 건방지고 뭐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왜 사람들이 뭔가 좀 도도한 그런 그게 있으니까 세련됨미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얘 리스펙트한 걸 굉장히 따져요. 그런데 김문수 저분은 리스펙트가 몸에 배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재명 씨는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김문수 저분은 보면 볼수록 괜찮다는 거야. 웬만해서는 한교안 그분 좀 지금 이제는 누구 뽑는다 그래? 김문수 뽑는다 그러잖아. 탈퇴했어 이번에 후보. 후보 그 탈퇴하고 김문수 지지한다 그러잖아. 혼자 밥 먹는 거 불쌍해 보여요. 정말 난 너랑 같이 밥 먹는데, 응? 넌 밥 다 먹었어? 너랑 밥 먹고 있잖아. 여기 시청자가 48분이지만은 너 나 보지. 나도 너 봐. 음, 음, 왜 혼자 먹는다고 생각해? 초원이 너랑 같이 밥 먹는데. 안 그래? 유선봉, 도덕적 흥결 있는 후보, 이재명. 좀 많아. 근데 아들하고 본인한테 좀 흠이 있다 하더라도 뭐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지지하면 뭐 그러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저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본인들이 주장했던 민주주의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어. 예. 왜 입틀막을 시키니까 본인들이 할 때는 표현의 자유. 그런데 국민들이 저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어가 타나 나오잖아. 팩트를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언팩트를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겠지. 근데 대부분 보면은 팩트를 이야기를 하겠지. 뭐 그 아들에 관해서도 아들이 했는 말이잖아. 그거는 아들이 했는 말이야. 아들이 그 불법 도박에 연루돼가 500만 낸 것도 맞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정중히 사과를 하고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돈 5억을 주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건 그건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진실이라 그래도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은 음, 이게 된다. 이 말로 난 들리거든. 그렇잖아. 그래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씨가 아니다라는 거지. 내가 한때 이재명 씨 지지해줬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내가 아는 사람은 다 그래. 제가 한때 이재명 지지하더니 이제는 한덕수로 바뀌었네. 한덕수 지지하더니 한교안으로 바뀌었네. 이제는 김문수네. 아마 그럴 거야. 그래 한때는 좌파였지만 이제는 우파다라는 거지. 중도 좌파였지만 이제는 그 옛날부터 공약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좀 뭔가 뭐라 그럴까 다 공산주의 마인드를 가지게끔 하는 그러니까 이게 내 수중에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쩌면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내 수중에 돈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아니야. 공산주의로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없다고 해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혹하지 말고 돈이라는 거는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요한다 이러면은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김문수 2번이다.